안녕하십니까. 군용 클래스 군용쌤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1930년대에서 40년대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 병참 귀지화 정책,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은 어떤 활동을 전개했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운동에서는 일본이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이러니까 여러가지 상황에서 문맹 퇴치, 분화로드 운동과 같은 이런 운동들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좀 공부를 하자. 농촌 계몽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몽운동. 이런 문맹대치운동, 분화로드 운동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문사와 연계해서 진행되는데요. 문맹대치운동은 조선일보, 그리고 분화로드 운동은 동아일보, 이런 신문사와 연계돼서 전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이 나중에는 폐간되지만, 일본에 의해서 민족 말살 통치의 일환으로 폐간되지만, 그 전까지는 끝까지 계몽운동, 농촌 계몽운동을 위해 힘썼다. 이들뿐만 아니라, 이 신문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도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힘을 냈다라고 합니다. 시문의 상록수라는 소설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이거 외에도 지하 활동이죠. 지하적인 활동.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활동에서 농민이라든지 노동자들도 수많은 활동을 벌립니다. 물론 이면에는 사회주의자들이 이들을 뒤에서 지휘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수많은 농민 노동운동이 전개되면서 일제에 항거했다. 일제 불법적인 활동에 항거를 했다라는 거 사회운동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의열활동도 빼놓고 갈 수 없겠죠. 1920년 초반에 의열활동으로 김원봉이 세웠던 의열단이 있었다면 이제 1929년에 만들어졌던 한인애국단이 1930년대에 활동을 합니다. 이 한인애국단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봉창, 윤봉길 이 사람들로 들 수 있죠. 이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들의 이 의열활동은 사실 나중에 중국군의 지원을 이끌어내게 합니다. 아시겠죠? 중국도 이때쯤 되면 일본과 전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만주사변, 중일전쟁을 통해서 일본과 싸우려고 할 때, 이때 이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의 윤봉길, 이봉창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일본군과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중국군을 들끓게 했다고 합니다. 저 봐라, 우리도 할 수 있다. 자, 조선도 일본과 싸우니까 조선도 우리 편이다. 지원해줘라.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 한인애국단의 의활동 또한 민족운동이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맞죠? 이봉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봉창 같은 경우는 일본 국왕의 천황을 처단하려고 시도를 했고, 윤봉길 같은 경우는 상하이 훈커 공원에서 이제 육군 대장을 폭탄을 던져서 육군 대장을 죽이기도 했죠. 맞죠? 자, 어쨌든 이런 내용 뒤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930년대 초 무장 독립투쟁이 활발히 전개됩니다. 대표적인 단체가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삼부 통합운동을 통해서 전개됐던 20년대 중반부터 전개됐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삼부 통합운동을 통해서 전개됐던 것이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입니다. 그 세 단체를 통해서 탄생한 거죠. 한국독립군은 지청청, 그리고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을 중심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1930년대 북만주, 남만주에서 활약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주에서 어쨌든 활약을 했어요. 한국독립군은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큰 활약을 했고, 조선혁명군은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전투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보다 더 대단하다면 대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전면전입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가 게릴라전이었다면 이때 쌍성부 대전자령, 영릉과 흥정성은 일본 군대와 전면적으로 붙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그 전면전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대단한 획기적인 승전보였죠. 자, 이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의 공통점을 차지하자면 중국군과 연합을 했다. 적어줄게요. 중국군과 연합. 중국군과 연합을 해서 전투를 벌였다. 실제로 이때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는 중국 호로군, 그리고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는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했습니다. 호로군, 의용군. 그러니까 이미 이때 1931년 때 보면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중국을 침략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의 만주 침략을 막기 위해서 중국 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중국 군대들과 우리 군대가 연합을 해서, 독립군이 연합을 해서 일본 군대를 막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규모는 대규모 전투였겠죠. 맞죠? 자, 이제 30년대 초반을 뒤로해서 후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30년대 초반에 이런 무장 투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이 결국 만주를 점령해버립니다.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고 만주를 점령해버립니다. 당연히 이제 만주 내에서는 이제 한국 독립군이든 조선혁명군이든 그리고 중국군이든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전투를. 왜? 이미 일본에게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30년대 후반에는 이제 중국 관내로 이동합니다. 관내로 이동합니다. 왜? 만주가 이미 일본에게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자, 관내로 이동해서 우리 민족은 어떤 활동을 담당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첫 번째, 민족혁명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 민족혁명당은 누가 만들어지느냐? 바로 김원봉. 당연히 어느 계열? 의열단 계열. 1920년대 만들어졌던 의열단 계열에서 그들이 여러가지 활동을 하면서 군관학교도 가고 막 이렇게 했다라고 했죠. 그들이 결국은 의열단 계열이 김원봉과 함께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만들고요. 예하 부대로 조선의용대라는 것을 만듭니다. 일본과 투쟁을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요, 화북지역. 중국 화북지역에서는요,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사회주의 계열이고요. 김두봉입니다. 김두봉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회주의 계열. 사회주의라고 쓸게요.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 독립동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요, 예하 부대로 조선의용군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요,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집니다. 이 한국 독립당을 만든 사람은 김구. 자, 당연히 김구니까 어디? 임시정부 계열이겠죠. 임시정부 계열에서 한국 독립당, 예하 부대로 한국 강복군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이 외에도 여운형이 만들었던 건국동맹, 그리고 사회주의자들 중심으로 만주에서 활약을 했던 동북항일연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북항일연군에는 김일성이 활약을 했다, 보천보 전투, 이런 것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로 판명이 되고 있죠. 어쨌든 김일성도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맞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단체들. 자, 이래서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한국강복군, 건국동맹,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교과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걸 좀 추가 설명을 하자면요, 조선의용대라는 것이 의열단 계열, 즉 김원봉이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 김원봉은요, 임시정부에 참여를 합니다. 통합운동을 통해서. 이 김원봉이 나중에 김구와 세력을 연합을 하거든요. 김구와. 그 과정에서요, 조선의용대의 대부분 세력들이 어떻게? 한국강복군으로 가게 됩니다. 조선의용대의 대부분 세력들이 한국강복군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 연합을 하게 된다라는 거 이해해 주세요. 알았죠? 자, 조선의용대 세력이 한국강복군으로 가게 되고, 자, 그런데요, 이 의열단 계열 중에서는 사회주의 계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강복군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일부 세력은 어디로? 조선의용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용대가 일부는 한국강복군으로, 일부는 조선의용군으로 가게 된다. 우리 조선의용군으로 가게 된 것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말을 합니다. 화북지대. 당연히 화북에 있는 조선 독립동맹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말을 하겠죠. 어쨌든 조선의용대가 갈라져서 김원봉과 함께 김구 세력에 참여한 조선의용대와 그리고
의용대 중에 일부 사회주의 세력은 조선의용군으로 편입이 되었다. 그러고 보면 김원봉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끝까지 맞죠? 자, 그리고 한국 독립당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임시정부 계열로서요. 나중에 뭐 건국강령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이 건국강령은 조소왕이 만들었다고 하는 삼균주의의 바탕을 하고 있죠. 이런 건국강령도 만들어지고요. 이제 점점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제 정부 구성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 건국동맹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이때 여운형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본이 패망했을 때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단체고, 이 건국동맹은 나중에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건국준비위원회로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기에 조금 내용을 더 추가하자면 한국 강복군의 활동 조금 더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한국 강복군 같은 경우는 이제 태평양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해요. 태평양 전쟁에. 그래서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CIA 전신이었던 미국 OSS에 참여해서 일본군 포로도 신문하고 여러가지 암호도 해석하고 뭐 이런 활동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국내 진공작전도 약간 여러가지 준비도 했다라고 해요. 일본이 이제 점점 패망하는 것을 느꼈나봐요. 그래서 여러가지 한국 강복군도 독립을 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했다. 하지만 이들 30년대 후반 이들의 활동이 사실 무색해질 만큼 일본은 원자 폭탄으로 무너져 버리죠. 미국에 항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의 활동이 사실 조금 퇴색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들은 당을 만들었지만 민족혁명당, 독립동맹, 한국독립당, 건국동맹이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의 수장이었지만 이들은 나중에 미국에 의해서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해방 이후의 내용에서 제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회운동가 한인애국단의 활동, 그리고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한국강복군 뭐 이런 내용들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같이 큰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1930년 초 한인애국단,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1930년 말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한국강복군. 1930년 초 한인애국단,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1930년 말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한국강복군.